이제 이 메뉴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DNA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DNA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트래젝토리에서는 제가 이제 돌릴 때 옵션을 바꿔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요 물 분자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위로 나가면은 밑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도록 이제 옵션을 바꿔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얘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막 구부러졌다 펴졌다가 막 움직이는 거를,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래젝토리는 전체 약 10 나노세컨드 동안 이제 진행된 DNA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10 나노세컨드 동안 DNA가 300 켈빈에서 300 상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상온에 이런 DNA 조각이 물에 녹아 있다면은 이제 이 DNA 조각이 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모사해보고 있는 겁니다. DNA가 열심히 꿈틀꿈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얼만큼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플레이하는 속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온들이 이 박스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여기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가 나가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조금 펴졌다, 구부러졌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번 인풋 만들 때 보셨지만 이 박스의 한 변의 길이는 대략 60 옹스트롬 정도가 됩니다. 60 옹스트롬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전체 10 나노세컨드 동안에,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10 나노세컨드 동안 따로 미리 돌려놨던 시뮬레이션이고요. 10 나노세컨드에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룹을 클릭을 해놓으면 이제 끝나면 자동으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NA가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0 나노세컨드 동안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DNA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얘가 이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물 안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DNA가 가운데 가만히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Select Residue Standard Nucleic Acid, 이 DNA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가셔서 Hold Selection Steady 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DNA 몰레큘이 이제 스테디하게, 약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클리어 셀렉션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Holding 630 atoms steady. 그러니까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630개의 원자들을 스테디하게 잡아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DNA가 가운데 오도록, 그러니까 그 주변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DNA가 가운데 있도록 해서 DNA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보시면은 물박스가 돌아가고 있고요. 물박스는 돌아가지만은 DNA는 우리가 이제 좀 더 DNA에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DNA가 지금 이렇게 조금 모양이 변했다가 펴졌다, 구부러졌다. 지금 또 구부러졌죠. 지금 이제 펴졌다, 구부러졌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해서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텝 사이즈를 늘리면은
이제 매 스텝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뭐 2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 매 두 스텝마다 DNA가 움직이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두 스텝마다 한 스텝씩 건너뛰니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끝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변화를 좀 더 수치적으로 알고 싶다. 좀 더 수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Analysis에 가셔서요. 플랫에 가셔서 여기 RMSD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RMS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Root Mean Square Deviation의 줄임말입니다. Root Mean Square Deviation. 그러니까 이 분자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Root Mean Square Dev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한 값을 의 평균값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가 이제 Root Mean Square Deviation. 즉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 구조가 DNA 구조가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ignore metal ion 우리가 일단은 금속 이온은 무시를 할 거기 때문에 true로 일단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랫을 누르면은 이 DNA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런 플랫이 나왔죠. 플랫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바꿔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려나? 네. Select, Residue, Water 얘네들은 네, 와이어로 바꿔줍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DNA가 잘 보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백그라운드를 제가 하얗게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시작점을 0이라고 했을 때, 시작 구조, 맨 첫 번째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DNA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몇 옹스트롬 정도 지금 Y축에 다니는 옹스트롬입니다. 그러니까 몇 옹스트롬 평균적으로 이 DNA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처음 구조에서 몇 옹스트롬 정도 벗어나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끄고요. 네.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해서 대략 이제 이 DNA 분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옹스트롬 정도 원래 구조에서 평균적으로 3옹스트롬 정도 벗어났다가 다시 이제 한 2.5옹스트롬 정도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경향성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은 여기 바가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바가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MSD가 커지면은 원래 구조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구조에서 점점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점점 3, 4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구조에서 얼마나 어떻게 멀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봅시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처음 구조에서 원래 시작 구조에서 좀 이제 점점 벗어나려고 이제 줄었다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벗어나면은 이게 조금 펴지는 것 같죠? 그죠? DNA가 여기가 원래는 약간 aDNA 구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다시 원래처럼 처음 시작이랑 비슷하게 조금 구부러졌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또 약간 펴지려고 합니다. 약간 펴지는 거. 그래서 약간 펴진 구조가 사실은 이제 bDNA 구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이제 더블 힐릭스 구조, BDNA 구조가 되면은 얘가 좀 더 펴지게 되고요. 좀 더 와이드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트레이트해지는데 이제 ADNA 구조는 조금 더 이제 구부러진 그런 형태를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구조가 이니셜 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트래젝토리 왼쪽에 DNA가 변화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오른쪽에 이 RMSD 값, RMSD 밸류의 변화를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DNA가 어떻게 얼마나 플렉서블한지, 그래서 DNA가 상당히 생각보다 플렉서블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10나노세컨드 동안에도 이렇게 구부러졌다 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에버리지 스트럭처를 구한다거나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슷한 구조끼리 이렇게 모아주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MD 플랫을 보는 것이 일단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널리시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DNA 구조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all non-standard 이제 이온과 물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숨겨봅시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하이드를 하고요. 하이드, 아톰 앤 본드를 다 하이드를 하고 이렇게 DNA만 남기고 관찰을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자세히 DNA의 구조 변화를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 아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DNA 더블 힐릭스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가 있지만은 이 하이드로젠 본드가 잠깐 깨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뉴클릭 애시드가 밑으로 플리핑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타시움 아이온을 일단 다시 한번 비주얼라이즈 시켜보면요. 쇼를 하면은 사실 잘 보시면은 이번에는 얘네들을 이제 스피어로 봅시다. 네. 포타시움 아이온은 DNA 더블 힐릭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PO4 그룹들, 이 백본에 있는 것들은 PO4-입니다. 즉 DNA 분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 포타시움 아이온들, K 플러스 아이온들을 이제 주변에 많이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뉴트럴라이즈 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온과 DNA가 상호작용하는 거를 내가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타시움 아이온을 이렇게 킨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주면은 포타시움 아이온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PO4 그룹과 얼마나 가까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체 분자, DNA나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찰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게 10나노세컨드 동안의 변화인데요. 여전히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 시간의 변화, 오랫동안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그 리액션은 뭐 몇 분, 막 몇 시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레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키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MD 트래젝토리를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각자 그
트래젝터리를 다운을 받아서 키메라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키메라로 이렇게 띄워서 비주얼라이즈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